자, 사법 P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판기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짧게만. 박판기 변호사하고 제가 나눴던 얘기를 2주 전에, 보름 전에 나눴던 얘기를 다른 시사 매체들은 플랫폼 가리지 않고 지난주에야 하기 시작했거든요. 법원이 한번 들어놓으면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략적으로 조금 뒤에 가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고 내란전단 재판부 관련법을 최대한 법원이 원하는 대로 물러서 줬죠. 네. 이럴 때는 시민들이 기억만 하고 다음 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번 판판이 이길 수 없으니까 다음 판에 너네들이 모든 선패를 줬는데 내란범들을 함부로 봐주려고 하면 그땐 진짜 큰일일 거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내줘야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직위원이라도 실실 웃으면서 사형입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시민들이 사법부를 정치 세력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겁을 줘야. 그 얘기 저희가 진짜 처음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예,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 이제 지난 그 마지막에 이제 2주 전에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약간 뭐 우려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냥 법률가고 이런 일들은 실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이 뭐 여러 가지 위헌성이 있다 없다 막 공방이 있고 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나는데 결국 이건 하나의 정치의 과정이거든요. 과정이고 결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 스스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뛰어들어 놓고 나는 정치와 무관해. 이런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한은. 네. 그래서 지금 조희 대법원에 있는 한은 이런 다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법원이 들어놓지 않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얻어내는 거. 맞아요. 그게 정치고 네. 무조건 때려 눕힌다 이게 정치는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냈고 그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는 어떤 수준에서 됐다면 그건 분명히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말마다 서초동에 시민들이 자꾸 나가서 모여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하고 하던 얘기를 드디어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자, 종교 해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법제처장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종교단체 해산 관련해서 뭐 검토해 볼 수 있느냐, 가능한 거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영리 법인이 두 가지인데 보통 일반적인 법인은 다 이제 회사 같은 영리 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영리 법인은 두 가지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근데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의 규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상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비영리 법인에 관한 해산 규정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한번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처음에 일본의 법원에서 해산 명령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닌가. 저게 가능한가 현대사회에서 정교 분리란 정치가 종교를 탄압할 근거가 아예 사라진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부럽긴 한데 어떻게 되지? 하고 두루뭉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이라고 접근하면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질문을 바꿔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해산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건 왠지 질문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종교단체는 비영리 법인이다. 왠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 비영리 법인에 관한 해산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종교단체 형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거를 한번 법제처장이 한번 연구를 해봐라라는 지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제처장한테 지시한 게 이거였다. 예. 그래서 민법상의 그 규정을 가지고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봐라라는 얘기고. 1번 문제를 풀었더니 좀 더 클리어한 게 예. 1번 문제 종교재단은 해산될 수 있는가? 예. 잘 모르겠지만 비영리재단법인은 해산될 수 있는데 종교는 그거다. 그렇죠. 한결 편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해석을 이제 그런 해상 규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봅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판례가 있느냐. 그런 해상에 관한 판례나 해석 규정이 있느냐. 네. 두 번째, 해외 사례가 있느냐. 음. 보통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음. 그리고 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법제처가 유권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법 조문을 해설을 해줍니다. 그죠. 세상에 없던 거라도 새로 만들어내고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죠. 예, 그게 이제 법제처가 하는 일인 거죠. 예. 그러면 한번 종교단체 해산에서 한번 조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이 이제 조항이 32조, 38조, 77조 이게 이제 민법상 규정들이에요. 네. 아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예. 사교 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예, 있다. 여기 종교가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종교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애초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설립회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인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는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가져왔어요.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가 취소할 수 있고 해산할 수도 있어요. 존립 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은 뭐 천국을 만들 걸 테니까 목적은 쉽게 달성 안 되고 예. 달성에 불능 기타 정관에 대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 예. 사단 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료도 해산한다. 이제 해산 사유의 마지막 죄로면 설립 허가의 취소로 또 해산할 수 있어요. 예.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봤어요. 앞에 예, 38조에. 예. 그러면 설립 허가의 취소가 되면 해산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제 법제처장이 가서 해야 될 건 뭐냐? 이걸 보면 돼요. 설립 허가 취소의 요 사유 세 가지 중에 종교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적용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오늘의 이 방송을 왜 하는지 알았어요. 법제처장 들으라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어서 고민 많이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것도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네. 통일교 특검을 이제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특검이 만약에 이제 출범이 되면 특검이 이제 그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수사를 할 때도 요거 해산 사유도 한번 염두에 두고 같이 수사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죠. 네. 자, 그러면 주무관청이 뭐냐? 종교단체 주무관청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지자체가 위임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단체 안에서 무슨 구 안에서 하는 그 교회나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단에 대한 그러니까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설립 허가 취소 사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때. 요게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판례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해석으로 보충이 되거나 아니면 해외 사례로 추자가 되거나. 자, 일단 판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아주 그것으로. 하지만 일단 국민들이 다 아는 게 있어요. 통일교라는 법인이 목적 이외로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 참여했거든요. 설립 허가의 조건에는 대박 위배돼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인데 네. 어쨌든 이제 요거는 법제처장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판례를 한번 봐보죠. 네. 판례를 우리가 보죠. 판례가 있느냐. 우리는 이제 종교단체 해산이라기보다는 그때 코로나 시절에 네. 신천지가 방역에 이제 신천지라고 그 종교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방역을 방해하고 협조도 안 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 그때 시장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었는데 네. 이 서울시가 신천지의 산하법인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 장막 성전 예수교 네. 성교회 그렇죠. 뭐, 하여튼 여기 새하늘 성교회라고 그냥 간단히 부르고 또 다른 사단법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그게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이제 이거 외울 자신은 없어요. 이름은 제가 보니까 뭐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설리버가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아, 아까 신천지의 지파이거나 뭐 이제 네. 파생 브랜치에 해당하는 어떤 네. 조직들을 네,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새하늘 성교회와 서울시 사건에서는 이거는 이제 절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설립가 취소가 잘못됐다. 그래서 끝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해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판례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그 광복회라는 새하늘 뭐 그 HWP하고 서울시가 했던 소송이 있었는데 HWPL이래요. 예, 예. 네. 여기서는 1심에서는 서울시가 이겼어요. 설립허가 취소. 취소해? 정당하다. 네. 근데 2심에서는 바뀌어가지고 패소했고 결국에는 설립허가 취소를 못했어요. 아이고. 예. 근데 1심에서 한번 어떻게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재심하고 대법에서 졌으니까 1심에서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한번 보자. 이겼냐. 네네. 이게 이제 판례인 거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단법인이 종교단체하고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전국 조직인데 네. 이 사단법인은 그 서울시 안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교인을 가입하거나 탈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총회도 안 하고 대의원 총회 의회도 안 해요. 그리고 예산 결산도 전혀 없어. 그냥 형체만 있는 거예요. 예산이 주먹구구였구나. 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정관이나 민법의 규정을 아무것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법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해태했다.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네. 아무것도 안 했고 실질적으로는 신천지 본 신천지를 시키는 걸 하기만 하는. 거기서만 하는 일만 했지. 네. 이 자체 서울시 안에 있는 그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실체가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 설립 조건이나 이런 거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2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다 인정돼. 그런데 그런 거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이게 참 법원이 어려운 이상한 타이밍에 가끔 되묻는 질문이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재심에서. 네,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럼 통일교와 관련된 이 해산 심판이 실제로 들어간다 그래도 법원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제 다른 판례에서 말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봐요. 당의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기묘하게 요청되는. 자, 또 어려운 문장 하나 공부해 봅시다. 당의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기묘하게 요청되는 경우여야 한다. 예. 즉, 얘네를 제거해야만 하는 사회로서의 간절한 필요성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 정도로 강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사례 한번 봐보죠. 네. 일본 사례에서도 일본은 1900 그 종교법인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민법에 우리나라 민법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건 형사. 아니요 민사입니다. 이게 민사하고 그다음에 종교법인법에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당법 같은 거죠. 정당법.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게 1951년이에요. 폐망 직후네요. 얼마 안 돼서요. 네, 이제 1951년에 만들었는데 그때 그 종교법인법에 의한 해산 사유로 적용해서 해산한 그 판결을 한 게 이제까지 딱 3건 있어요. 3건이요? 네, 첫 번째가 1995년 옴진리교죠. 예. 네. 두 번째가 2002년 명각사라는 그 종교 뭐 단체가 있었나 봐요. 네. 거기. 그런데 이 앞에 2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사가 나온 통일교 이번에 해산 판결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번 게 3번째예요. 통일교가 역사상 3번째다. 네, 3번째다. 네. 근데 이제 앞에 2건하고 이번 건이 달라요. 앞에 2건은 뭐냐? 첫 번째 옴진리교는 조직 자체가 그 뭐 살인가스 테러하고 막 이랬던 죄라서 조직 자체가 사실상 범죄에 연루돼 있었어요. 실제로 학살을 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산된 거예요. 네. 두 번째 명각사라는 그 종교단체는 조직적인 사기라고 인정이 돼서 해산됐어요. 보니까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 재산 뺏어가는 방식이 무슨 일을 했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2개는
형법상의 범죄 단체에 거의 준하는 정도가 있을 때였어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완전히 명확할 때. 네, 조직 자체가. 그리고 그 조직이 그 잘못을 저지르려고 네.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게 증명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만약에 통일교의 어떤 사람이 어디 누가 더 때렸다. 그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네. 그거를 누군가 교주로부터 지시를 쭉 받아서 때렸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체로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로서 하는 네. 거. 그런 경우를 이제 일본에서는 2번 해산을 한 거예요. 아, 그 범죄 조직과 그 종교 전체가 확신범이어야 돼. 네, 네, 법원에서 그게 밝혀지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해산됐고 예. 이번에 통일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민사상의 불법행위라고 봐서 그거를 이번에 해산 명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 재판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2심 중인데 2심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것도 이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본 종교법인의 82조 해산 사유를 보면 일본 법을 좀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법령위반 공공복리 저해. 네. 좀 되게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죠. 그러네요. 예, 종교단체 목적 일탈.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예, 예, 뭐 네. 시설 부재, 뭐 대표자 시설 부재. 부재, 대표 예. 부재.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법령 위반 및 공공복리 저해. 법령 위반 및 공공복리 저해의 내용은 네.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법리를 해쳤다고 네.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네. 자, 옴질리교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예. 사람들을 죽였고,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뭐 명각사 경우에도 조직적으로 뭐 그 사기를 통해서 헌금 받는 거. 네.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과연 그 우리는 가능할까? 가능할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일본 판례를 보거나 일본의 그 최근의 통일교훈을 보거나 아까 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걸 없애지 않으면 법질서 회복이 안 된다고 보는 그 정도의 사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옴질리교를 한번 떠올려보고, 예. 네, 명각사를 보고 음. 통일교도 이런 식의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돼. 이런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본에서 해산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소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에 통일교 특검이 되면 통일교가 지금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통일교에 관한 사실을 잘 모르는데 얘네들이 제가 듣기로는 정교 일치의 사회를 꿈꿨다고 해요. 그건 심지어 요즘까지도 세계일보 칼럼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예,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네. 정교일치를 근데 그거는 주장해요. 헌법에 네. 반하는 거예요. 일단 반헌. 예, 반헌법.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헌법이 반헌법적이에요. 허용되지 않는 어떤 정치 그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일부 일처제인데 일부 다처제를 추구한다. 그렇죠. 예, 이거 헌법에 반하고 공공복리에 반하고 예,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공공복리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왜 이스라엘은 영원히 헌법이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율법 이상의 법이라는 게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법들이 있는데 형법들이 있는데 그 형법들이 이제 옛날 율법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뭐 고기나 성행위 등등과 관련돼서 그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빼준단 말이에요. 그렇대요. 이제 뭐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뭐 100년도 안 된 종교에서 요즘도 계속해서 종교일치를 얘기한다? 네. 그러면 반헌법적이라고 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다. 헌법에 반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거는 적어도 범죄 단체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행위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특검에서 만약에 이제 뭐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 뭐 이런다, 뭐 요것만 밝힌다면 조금 그렇고 그걸 한 이유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조직 전체의 어떤 달성 목표인지. 사실 이미 우리 이제 뭐 라이브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만 해도 다 답을 내셨을 것 같거든요. 자, 통일교 교주가 이재명 되면 작살난다고 얘기를 했고 다수의 저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던 것이 알려져 있고 그 당원들이 가입된 이후에 경선에서 윤석열은 승리했고 대통령이 됐고 천정궁은 캄보디아 사업을 얻는 가시적인 성과를 MOU라도 얻었다. 스토리 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얼마나 조직적으로 됐는지에 대한 사실을 잘 파악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이게 만약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뇌물을 줬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위한 뇌물을 줬다. 통일교가 지금 자꾸 주장하듯이 그건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네. 근데 그렇게 가면 해산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종교를 살리고 윤영호만 죽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이지 조직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그 참 씁쓸한 게 뭐냐면 통진단 사건에서는 네. 통진단 해산 사유를 가지고 그때 이석기나 그 주변 사람의 내란 뭐 모의. 예비 모의가 있다는 이유로 네. 당을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설령 그런 논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통진당의 조직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 당원 중에 일부가 자기들끼리 한 것뿐인데.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당 전체의 합의인지 예. 이 정당이 반헌법적으로 이 모든 선택들을 다 예. 주도했는지 예. 이걸 평상시에 믿고 있는 정당인지를 예.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 해산됐어요. 해산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판결을 여기 통일교에 적용하면 간단하다. 근데 우리는 인스턴트 할 것이다. 통일한 판결을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어렵게 가야 되는데. 좀 더 어렵게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이 네. 좀 더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 단체의 목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네. 그것까지 하면 아마 해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네. 개혁신당이 얘기한 대로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을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말했던 의도에 맞는 방식이고 네. 그대로 수사가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다시 반대할 거거든요. 예. 반대할 거예요. 저는 아마 진심이 아니었다 그 이러면서 통일교 특검은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생각하냐면 저도 가능성 높다고 봐요. 왜 안 되냐고 생각하냐면 네. 이 특검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안해서 민주당이 받은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하면 네. 단독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죠. 이상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림이 하자고 했는데 애매하죠. 네. 그러면 합의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그 협상 방식을 보면 합의 절대 안 돼. 뭐 그게 아무리 좋아도 절대 민주당과 합의하는 처리는 안 하려고요. 심지어 예전에 합의한 것도 필리버스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법사위나 그래서 소위 그 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안이 올라왔는데도 필리버스터라는 애들이라서. 그리고 본인들 데미지가 너무 크고 네. 그래서 안 될 수 있다고 쳐요. 안 되면 지금 하던 대로 국가수사본부가 그렇죠. 이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때 수사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많이 된다는 해야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수본이 특검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특검이 안 된 수도 특검이 있다. 되든 라는 국수본이 생각을 계속하든. 가지고 네. 이 수사를 접근해서 조직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밝혀낸다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판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비영리재단, 자 오늘의 배움의 정리. 비영리재단 법인이 목적의회 사업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가. 그 설립허가의 조건 중에는 광의로 헌법도 들어가 있고 네. 헌법까지 만약에 뭐 위배하려고 했다, 그 외에 기타 공익을 해했는가, 최대한 수사 네. 하고 이걸 첩첩산중으로 쌓아놓으면 주무관청은 마음 편하게 그 비영리재단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간의 결론은 정치로 늘 내리잖아요. 정치적 의지가 해결해주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법과 수사도. 네. 그렇게 따지면 간단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더 사실관계만 잘 파악하면 한 6개월 이내에도 설립회가 한번 취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될 수도 있겠다. 네. 심지어 지지난주에 저희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원안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입니다. 통일교 회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럴 것 라는 두 가지 프리딕션을 남기면서 사법 PK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